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은 사람 입에서 같은 주에 세 개의 분노 이슈가 동시에 터졌는데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세 개의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특검법 협상, 그리고 배재고 야구부 사태, 각기 다른 논쟁이고 각기 다른 뉴스 꼭지에서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세 개가 아니라 한 개의 방어전입니다. 그것도 꽤 정교하게 짜인 방어전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과 특검법 제출 예고, 주관과 배재고 6개월 출전 정지 소동이 정확히 같은 이틀에 겹쳤을까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20%대 초반에 갇혀 있는데도 대표가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고 감정의 온도를 최고까지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표면, 실제로 무슨 말이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두 번째, 동기, 왜 하필 이번 주에 세 개가 한꺼번에 터졌는지. 세 번째, 결과,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6.3 특검은 어디로 가는지. 이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입틀막법 철회 청원도 아니고 탄핵 청원도 아닙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단순한 언론 자유 논쟁이 아니에요. 6.3 지방선거 특검 방어전입니다. 이게 단순한 배재고 학생 걱정도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26년 전 카드의 재소환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재명 독재 경고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당내 사퇴 압박을 넘기기 위한 감정 자극이에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이 세 이슈가 절대 이렇게 한 줄로 안 보입니다. 이틀막 논란, 재선거 요구, 배재고 소동, 각각 다른 꼭지에서 각각 다른 앵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언제 터졌는지 달력 한 장에 놓아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를 하나의 판 위에 놓고 봅니다. 표면, 실제 발언과 사실, 동기, 타이밍의 정치학. 결과 이 방어전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헌정 회복이 어디까지 늦춰지는가. 첫 번째 폭탄부터 봅시다. 입틀막법 프레임이에요.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등장했어요. 대표 발언의 핵심은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 1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조문을 실제로 한번 열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 요건이 있어요. 피해 발생 요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은 방송에서 대부분 빠져요. 왜 빠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짚습니다. 이유가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프레임워크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 맥락은 방송에서 안 나옵니다. 이재명 반대 댓글이 다 사라진다는 주장만 반복돼요. 여기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정말 그렇게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면 진짜로 걱정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지난 몇 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밀어붙였던 극우 유튜브 생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허위조작 정보의 최대 피해자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가 지키려는 입은 그쪽 유튜버들의 입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입이 아니라 지지 기반 미디어 생태계의 입을 지키려는 방어전이에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 이거 상징적이에요. 마스크로 입을 가리는 시각적 이미지를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문장 위에 얹는 겁니다. 논리로 반박이 안 되는 부분을 이미지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이미지 뒤에 있는 실제 정치적 손익 계산을 보면 이 마스크가 누구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폭탄으로 갑니다. 침대 특검 프레임이에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검법을 이번 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한변협 같은 중립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조건을 내걸어요.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특검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들어누워서 시간만 끌다 결국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통일교 특검 그거 누가 저항해서 무산됐죠? 답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당이 무산시킨 특검 사례를 민주당이 침대 특검한다는 경고 사례로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부메랑이 아니라 자충수입니다. 자기가 던진 게 자기 발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폭탄이 진짜로 겨냥하는 게 뭔지 보시려면 이번 주 국회에서 같이 논의되는 다른 법안들을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필리버스터 신청 기준 강화,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검찰 보안 수사권 정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성 시점이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거든요. 특검 협상 하나가 지연되면 이 개혁 스케줄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대표의 침대 특검 프레임은 단순히 6.3 사태 하나만이 아니라 검찰개혁 스케줄 전체를 잡아두려는 지렛대입니다. 세 번째, 폭탄 배제고 사태와 새천년 NHK 재소환이에요. 배제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6월 29일 청룡기대 광주 제1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이건 스타벅스의 특정 마케팅 이벤트와 5.18을 조롱하는 맥락이 겹친 사건이에요.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이틀 뒤인 7월 1일 배제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징계 누가 내렸죠? 정부입니까? 여당입니까? 아닙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그러니까 K외보, 포매처, 야구계 자체 판단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는 이걸 이 정권의 이중잣대로 프레임합니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KBSA의 지시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26년 전 사건이 소환됩니다. 새천년 NHK 사건이에요. 2000년 5월 17일 광주에서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 386세대 정치인들의 술자리 문제. 이 얘기를 지금 이 주에 이 문맥에서 왜 다시 꺼내는지 그건 다음 층에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왜 하필 같은 주에 터졌는지 그 타이밍을 겹쳐놓고 보면은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도 지키려 하고 참정권도 지키려 하고 학생 인권도 지키려 하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닫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의힘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낸다면 왜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그만한 온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헌정사상 처음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가 없었을까요? 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밀어붙이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요? 여기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초에 12.3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그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키려는 자유는 12.3 진영의 자유를 포함해요. 이 대비 하나만 놓고 봐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3번 외치는 사람이 헌정사상 가장 큰 자유 침해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대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중온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자유의 무게가 사안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건 그 자유가 원칙이 아니라 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게 맞습니다. 세 개의 이슈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셋 다 놓고 보면 방향이 하나예요. 검찰개혁 저지, 특검 저지, 12.3 책임 규명 흐리기. 이번엔 달력을 한번 놓고 봅시다. 7월 1일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응해요. 7월 5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7월 6일 4.25 침대 특검 비판을 동시에 꺼냅니다. 입틀막법 규탄과 침대 특검 비판을 동시에 꺼냅니다.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요. 4일 사이에 국민의힘 대표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4일이 그렇게까지 절박한 주간인가요? 네, 절박한 주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에 6.3 지방선거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선관위가 왜, 어떻게, 누구의 지시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을 실패했는지 그 진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진상이 열리면 그 뒤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특검 협상에서 진짜 전투는 야당 추천이라는 조건이에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변협 같은 중립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국민의힘은 이걸 거부하고 야당 추천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특검 추천권을 가진 쪽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검사를 앉히느냐에 따라 수사의 강도, 속도, 범위가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 추천 특검을 몇 번이나 거부했었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 특검이 된다는 논리가 어떤 입에서 나왔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혀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 여당일 때는 X, 야당이 되니까 Y.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왜 이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몰아붙일까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5%예요. 민주당 지지도는 46%, 국민의힘은 21%입니다. 2배가 넘는 격차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조차도 대표가 밀어붙이는 재선거 요구를 정치적 구호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내 정치적 위치 굉장히 좁아요. 극보수층 결집이 없으면 대표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이크를 잡고 감정의 온도를 최고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지지율 20%대 초반에 갇힌 대표가 3일 사이에 독재의 완성을 3번 외친 이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극보수층 결집이라는 링거를 계속 꽂아둬야 대표직도 유지가 되니까요. 여기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조금 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12점, 3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저륜 흐름. 다른 하나는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최소한 옹호하려는 친윤 잔존 흐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륜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당에서 밀려났고 지금 대표는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도에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는 정치 구호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게 그냥 개인 이견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방정부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과 당권을 지키기 위해 감정 프레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사이의 노선 균열이에요. 이 균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 균열을 감출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외부의 적이 클수록 내부 균열이 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세계폭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립니다. 밖으로는 6.3 특검을 지연시키는 것, 안으로는 사퇴 요구를 감정의 소음 속에 묻어버리는 것. 하나의 프레임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방어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매일같이 늑대다를 외쳐도 처음 한두 번은 마을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죠.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동안 3번 독재의 완성을 외쳤어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이슈에서요. 이 방식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그 분위기 말이에요. 감정의 온도를 매일 올려주지 않으면 대표가 무너지니까 그고 유튜브 생태계는 매일 그 옷을 칭찬해 줍니다. 역시 우리 대표, 옳은 말씀 국민 대표. 그런데 그 옷 정말 있습니까? 도둑이 제 발절이라는 속담도 여기에 딱 맞아요.
자기가 무산시켰던 특검 사례를 여당 비판에 쓰는 그 순간 발이 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에 남은 흔적이 신경 쓰이니까 상대에게 먼저 그 흔적을 던져놓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개의 폭탄이 같은 손에서 던져지면 그건 폭탄이 아니라 연막탄이에요. 이건 감정 정치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이슈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한 개의 연막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뒤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6.3 특검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서 한 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천년 NHK 카드가 왜 지금 다시 튀어나왔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사실부터 짚습니다. 정직해야 이 분석이 성립하니까요. 2000년 5월 17일 광주에서 새천년 민주당 386세대 정치인들이 5.18전야제 이후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당시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분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26년 전 사건이 왜 하필 지금, 하필 이번 주에, 하필 이 문맥에서 다시 소환됐을까요? 그리고 이 카드를 지금 꺼낸 사람은 진심으로 5.18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일까요? 한번 짚어봅니다. 5.18 국가기념일 지정논쟁,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쟁, 5.18 특별법 개정론이 이 모든 국내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5.18을 북한 개입 폭동으로 왜곡하는 발언들이 어느 진영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는지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페이스북 글도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계엄군의 이동 범위와 지시체계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이 대표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자국민에게 계엄이 선포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5.18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26년 전 술자리 얘기뿐이에요. 이 대비 그 자체가 답입니다. 이중잣대가 문제다라는 논리라면 왜 그 이중잣대의 첫 번째 사례가 12.3계엄 관계자 처벌 지연이 아니고 이 16년 전 술자리일까요? 이 순서 선택 자체가 뭘 정말로 문제 삼고 뭘 정말로 방어하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습니다. 배재고 학생 6개월 출전 정지는 KBS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이에요. 자체 규정에 따른 자체 처분입니다. 새천년 NHK 관련자들은 유권자 심판을 받아온 정치인들이에요. 이 두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어른들은 봐주고 학생만 짓밟는다는 하나의 이중잣대 프레임으로 묶는 순간 그건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천년 NHK를 지금 다시 꺼내는 사람은 5.18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배재고 학생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에게 흠집을 내려는 게 목적이고 그 흠집으로 6.3 특검이 진행되는 정치적 정당성을 흐리는 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 폭탄의 진짜 겨냥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같은 사람 입에서 같은 주에 세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졌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세 개의 폭탄이 겨냥하는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프레임 이골 언론과 유튜버가 특검 관련 보도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려는 예방사격, 침대 특검 프레임 이골 특검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여당에 미리 씌워두는 알리바이 구축, 배재고 사태와 새천년 NHK 카드, 김민석 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흐리는 감정 자극 세 개가 다 6.3 특검을 목표로 정렬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폭탄을 던지는 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는 이 정도 온도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 이 대비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그림이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에서 이 세 개를
한 줄에 놓고 분석해 주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각각 다른 꼭지에서 각각 다른 프레임으로 잘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줄에 놓으면 이건 하나의 방어전이라는 게 명확해져요. 그럼 여기서 진짜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방어전이 성공하면 6.3 특검은 어디로 갈까요? 통일교 특검처럼 조건 협상 속에서 시간만 끌다가 무산될까요? 아니면 여야가 어떻게든 절충안을 만들어 진상은 정말 열릴까요? 이번 주가 그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이 갈림길이 그저 6.3 사태 하나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2점 3비 상계엄으로 열려버린 잔존 네트워크의 청산 속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말 완성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남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얼마나 회복될지 이 모든 게 이번 주에 특검 협상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주 국회에서 벌어질 특검법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이 이 세 이슈를 각각 다른 꼭지로 자르는 동안 그 뒤에서 실제로 무슨 협상이 오가는지 그걸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주 특검법 협상의 실제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